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빠르게 만나는 미국 주식과 테슬라 소식 트라운 TV입니다. 와우,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어떠한 것이 이렇게 빠를까요? 테슬라도 더 빨라질 것 같은데요. 어떠한 점이 빨라질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론이 노지 수장으로 임명이 됐어요. 그 배경과 영향은 어떻게 될까요? 이 점 같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3대 지수 현황부터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중에는 다우가 이렇게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S&P 500도 크게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는 개장 전에 발표되었던 10월 CPI 지수가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치가 나왔기 때문이에요. 자, 금일 13일 수요일 장이었는데 10월 CPI 지수 발표가 있었죠. 이미 9월 달부터 미국은 기준금리 인하에 돌입을 했는데 금리 인하에 돌입한 만큼 이제는 뭐 고용이라든지 GDP 성장률이라든지 이런 경기 상황이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트럼프가 미국 대선에 당선을 함으로써 뭔가 인플레이션이 높아질 수 있겠다라는 우려감이 지금 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제는 역시나 인플레 지수도 같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한 점에서 10월 CPI 지수 발표가 좀 중요했어요. 자, 다행스럽게도 모두 예측치에 부합하는 CPI 지수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헤드라인 지수가 있죠. 전년 대비 2.6%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오면서 예측치에 부합했고요. 전월 대비로도 0.2% 물가가 인상이 되면서 예측치에 부합하는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또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역시 예측치에 준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자, 그래프로 보면 이러한 모습입니다. 헤드라인 지수를 먼저 보면은 자, 이전 대비 이렇게 소폭 오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예측치에 부합을 했고 아직도 2%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완화된 물가 지수가 아직은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CPI 지수가 뭐 3%대를 보이기 시작하면서 미국 연준은 금리 인상을 멈추기도 했어요. 자, 이렇게 예측치에 부합하는 물가 지수가 나오자 12월 달 금리 인하 확률이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62.1%였는데 82.3%로 무려 20%포인트나 올랐어요. 12월 달에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는 굉장히 그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12월 달까지 어느 정도 산타 랠리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겠죠. 목요일에 발표될 이 10월 PPI 지수와 함께 다음 주 엔비디아 실적, 그 다음에 10월 PC 지수 발표까지 일단 물가도 계속해서 뭔가 둔화되는 모습이 나오고 엔비디아 실적마저 좋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12월 달까지 주가 랠리 다시 한번 기대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오늘 주가 상승은 좀 제한이 되었었어요. S&P 500이 0.02% 오르는데 그쳤는데요. 자, 아무래도 6천선이라는 상징적인 숫자의 저항을 막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5,985로 마감을 했는데 미국을 가장 대표하는 지수가 바로 이 S&P 500이죠. 6천선이라는 이정표에서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10년물 국채금리가 거의 4.44% 정도로 보여주면서 끈적한 상태예요. 계속해서 오늘처럼 물가가 좀 둔화되는 모습이 나오고 12월 달에 미 연준의 기준금리마저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10년물 국채금리가 좀 하향 안정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현재 유가는 68불대로 보여주면서 굉장히 안정화된 모습이에요. 국채금리는 이렇게 올라가고 있지만 유가는 그래도 하향 안정화된 모습이 그렇게 나쁜 매크로 상황은 아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일론 머스크가 신설 자문기관이죠. 정부 효율부 도지의 공동수장으로 선임이 되었고요. 리비아는 오늘 주가가 13% 이상이나 크게 올랐어요. 물론 그간 주가 하락이 너무 컸습니다. 테슬라가 급반등을 보여줄 때 주가 하락이 굉장히 컸던 주식인데 일단 바닥에서 반등하는 모습이긴 해요. 오늘의 이러한 상승은 독일 폭스바겐 그룹이 58억 불 규모의 투자 확대 계획안을 발표한 데 힘입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현재 폭스바겐 그룹이 굉장히 어렵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매출과 순이익이 모두 감소를 하고 있고 자, 이에 따라서 독일 3개의 공장을 지금 폐쇄할 예정에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전기차 시대에 적응을 잘 못한 결과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를 리비안에 투자를 함으로써 좀 만회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게 독이 될지 득이 될지는 아직 모르는 상황입니다. 리비안 역시 아직까지 플러스 현금 흐름을 만들어낸 적이 없는 회사예요.
자, 아무튼 뭐 테슬라 입장에서는 뭐 나쁠 것은 없습니다. 폭스바겐 같은 글로벌 메이저 1, 2위를 다투는 카메이커가 전기차 회사에 투자한다라는 거는 그 저변을 넓히는 일이기 때문에 나쁠 일은 없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테슬라는 금일 0.53% 상승한 330.24불로 마감을 했어요. 자, 이렇게 트럼프 당선 이후에 주가가 급등을 한 다음에 계속해서 어느 정도 고점에서 차익 실현 매물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어느 정도 단기에 차익을 많이 보신 투자자들이 수익 실현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장중에 이렇게 변동성이 굉장히 큰 거예요. 수익 실현하는 사람도 많지만 테슬라의 미래를 기대하면서 어느 정도 떨어졌다라고 생각하면은 매수를 단행하는 투자자들도 많은 거죠. 그래서 오늘도 320불대에서 뭐 350불 사이를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단기 투자자와 장기 투자자의 지금 갈림길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어쨌든 큰 수익을 만들려면 앞으로 트럼프 임기 4년 동안 주가가 크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묻어두고 좀 잊어버리고요. 본인의 일상생활에 충실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테슬라는 단기적으로 좀 쉬어갈 가능성도 높은 것 같아요. 제가 자주 알려드리는 분이죠. 짐 크레이머가 되겠는데 짐반 꿀이라고 증시 경험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CNBC의 대표적인 주식 평론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굉장한 인플루언서인데요. 테슬라의 랠리는 지속될 겁니다. 더 크게 오르지 않은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라고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트럼프 당선 이후에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는 최대한 보상을 받을 것이고 미 전역의 완전한 자율주행 승인을 뭐 곧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하면서 테슬라가 더 오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분이 이렇게 긍정적인 발언을 하면 주가는 반대로 갈 일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좀 횡보한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자, 하지만 트럼프 당선 이후에 트럼프 측과 일론 머스크 측은 굉장히 빠른 행보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바로 어제 발표된 사항입니다. 트럼프 밴스라고 적혀 있는데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뭐 인수위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 인수위에서 성명서를 하나 냈습니다. 바로 일론 머스크를 노지, 그러니까 효율성 부서라고 볼 수 있겠죠. 이 효율부의 수장으로 임명한다라고 지금 임명장을 제시를 한 거예요. 자, 미국 레가시 언론에서는 일론이 직함도 없는데 비선 실세처럼 행동하는 것을 흠집내려고 시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갑자기 우리나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생각나는 그러한 뭐 흠집내기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정식으로 이렇게 직함을 줬어요. 이런 논란을 잠재웠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아무래도 대통령보다 비선 실세가 미국과 같이 큰 나라를 좌지우지한다라고 생각하면 반론을 제기하는 언론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를 잠재우기 위해서 바로 이렇게 성명서를 낸 것입니다. 자, 굉장히 빠른 행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성명서를 읽어보면 자, 일론 머스크를 트럼프 정부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나와 있어요. 자, I'm pleased to announce that the great Elon Musk라고 적혀있죠. The great Elon Musk가 포인트입니다. The great이라는 건 뭐 the great Alexander 뭐 이런 알렉산더와 같은 대왕에게 붙이는, 그리고 세종대왕에게 붙이는 그러한 칭호예요. 자, 일론 머스크를 세종대왕이나 알렉산더급으로 지금 트럼프 정부는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The great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일론 머스크와 함께 인도계 기업가 출신의 정치인인 라마스 워미를 공동 효율성 부서 수장에 임명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일론 머스크만 임명을 하게 되면 반발하는 레거시 미디어와 사람들이 충분히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공동 수장으로 임명을 했고 인도계 정치인을 임명을 하면서 아무래도 뭐 인종적인 측면에서 민족적인 측면에서 좀 밸런스를 준 것 같아요. 자, 이 DOG, 도지, 그러니까 정부 효율성 부서의 역할은요, 관료주의 해체에 있습니다. 관료주의가 해체가 되면은 불필요한 것들이 많이 사라지겠죠. 굉장히 뭐 좋은 정책이 있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빠르게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낭비성 지출을 줄여서 꼭 필요한 곳에만 세금을 투입해서 미국을 더 강력하게 만들겠죠. 우리 시대의 맨해튼 프로젝트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맨해튼 프로젝트라고 적혀 있는데, 맨해튼 프로젝트는 뭐 세계 2차 대전 때 미국 정부에서 비밀리에 진행한 프로젝트였죠. 바로 핵무기를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였는데, 자, 이 효율성 부서가 이에 준하는 굉장히 크리티컬한 부서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업가적 접근 방식을 창출할 것이다. 그리고 2026년 7월 4일까지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18개월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자, 이와 관련된 기사를 뭐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공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어쩌다 공무원이라고 또 우스갯소리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자, 어공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한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그런 자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비백 라마스와미 인도계 출신 정치인은 굉장히 젊네요. 39세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이 단합을 하게 되면 굉장히 과감한 정책들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세이브 아메리카, 미국을 구할 수 있는 맨해튼 프로젝트의 새로운 버전이 바로 이 정부 효율성 부서의 창설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미국 정부 시스템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가 될 것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부처 위에 부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론 머스크 CEO는 최소 2조 달러 예산을 삭감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2,811조 원이나 됩니다. 엄청난 돈이죠. 미국 정부의 예산이 총 9,487조 원인데 그중에 30%에 달하는 예산을 삭감하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삭감한다라는 건 공무원들도 많이 자르겠다라는 뜻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렇게 되면 노동력이 모자랄 수 있겠죠. 그러한 부분을 인공지능, 일론 머스크가 가장 잘하는 부분이죠. 이 AI를 통해서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데 집중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효율성 부서는요, 부처 위에 부처예요. 자, 인사권과 돈줄을 가지고 있는 부서입니다. 트럼프 최측근에서 트럼프가 행사할 인사권과 돈줄을 이 도지에서 굉장히 많은 자문을 하게 될 거예요. 자, 이 도지부 운영 기간은 내년 1월 20일부터 2026년 7월 4일까지 18개월이고요. 7월 4일은 미국 독립선언 기념일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바로 2026년 7월 4일은 250주년이라고 해요. 즉 향후 18개월 동안 미국이라는 국가를 수술대 위에 올려놓고 과감한 개혁을 단행을 해서 미국 제2의 독립선언을 하겠다는 뜻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 미국이 대단한 점은요. 자, 일론 머스크는 남아공 출신이에요. 이민자라고 볼 수 있겠고 이 라마스와미 역시 이민자입니다. 인도계죠. 이 두 명의 이민자에게 정부 개혁에 중임을 맡겠다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나라로 치면 베트남이라든지 방글라데시라든지 이런 데서 온 사람을 이 부처 위에 부처라고 볼 수 있는 강력한 자문기관에, 그러니까 정말 실세 노릇을 할 수 있는 기관의 수장으로 임명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좀 있을 수 없는 법한 일인데 미국에서는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자, 아무튼 일론 머스크는 이와 관련해서 귀여운 이 밈을 하나 올렸는데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죠. 도지가 되겠는데 도지는 또 도지코인의 마스코트 이 시바견이 또 나오는 그런 재밌는 또 밈을 또 올렸어요. 자, 이렇게 보니까 이 도지라는 부서가 굉장히 부드럽고 유한 부서처럼 느껴지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일론 머스크는 이 절대 망치를 들어 올린 거예요. 자, 일단 이 도지라는 신설 부서는 정부 조직은 아닙니다. 자문기관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의 CEO직 유지에는 영향은 없어요. 아무래도 일론 머스크가 정식 공무원이 된다라고 하면 원래 공과 사를 구별을 해야겠죠. 아무래도 고위 공무원이 사기업을 운영한다라고 하면 사기업에 특혜를 줄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CEO직 유지가 어렵겠지만 이는 정부 공식 조직이 아닙니다. 일종의 자문 역할 조직이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스페이스X의 CEO직 유지에는 영향은 없다고 댄 아이브스가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자, 일론 머스크의 행보가 굉장히 빨라요. 도지라는 부서의 신설 역시 굉장히 빨랐는데 벌써부터 모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 계획이 있어요.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99 federal agency is more than enough. 자, 99개면 충분하다라는 거죠. 무엇이 99개입니까? 바로 연방정부 기관이 되겠습니다. 주정부가 아니에요. 미국 전체 정부기관이 현재 428개인데 99개면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무려 4분의 3이 날아간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거의 80%가 날아간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자, 이는 트위터 인수 때랑 마찬가지입니다. 트위터를 인수하고 80% 가까운 직원을 해고를 했어요. 파레토 법칙이라는 말이 있죠. 2대 8의 법칙입니다. 소수 20%의 엘리트가 나머지 80%를 먹여 살린다라는 그런 이론이 되겠는데요. 이런 파레토 법칙을 트위터에 적용을 해서 굉장히 성과를 봤죠. 자,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 CEO에 취임하자마자 이러한 메일을 보냈어요. What did you get done this week?
"당신은 이번 주에 무엇을 해냈습니까?" 라고 메일을 썼어요. 이 메일에 제대로 대답을 못한 사람들은 뭐 이렇게 짐을 쌌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이러한 메일이 여기 보시면 이제 도지.government라고 적혀 있죠. 이제 도지의 수장으로서 공무원들에게 하달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되면 정말 80%의 공무원들이 잘릴까요? 뭐 그렇게까지 잘리지는 않겠는데, 그렇게 정말 없어지게 된다라고 하면 정말 강력한 반발에 부딪힐 수도 있겠죠. 자, 어쨌든 많이 구조조정을 당할 것 같긴 합니다. 자, 공무원 자리에서 내려오신 분들에게는 참 안타깝지만, 자, 우리나라 국민들도 많이 얘기하죠. 뭐 국회의원들 순 날강도다, 도둑놈들이다, 줄여야 된다, 뭐 이런 말이 많듯이 쓸데없는 공무원 자리를 줄이면 낭비되는 세금이 없고요, 국민들의 행복과 복지에 더 그 복지 향상에 쓰일 수가 있겠죠.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더 커질 거예요. 미국을 더욱더 위대하게 만들 이 도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니까 이 호응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다들 미국은 정말 멋지다고 항상 말하는 걸 기억하시나요? 마침내 그렇게 느껴집니다. It finally feels like it. 자, 미국이 더 위대하게 바뀌려면 당연히 개혁이 필요합니다. 그 개혁이 빠르게 진행되는 모습을 확인한 인플루언서들이 이렇게 긍정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 일론 머스크는 미국이 to the moon 할 것이다,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 라고 또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물론 이렇게 되면 일시적으로 경기 하락 가능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자, 구조 조정을 한다라는 건 경기가 안 좋다라는 상황이 되겠죠. 기업이 상황이 안 좋아지게 되면, 그러니까 수익성이 떨어지고 매출 성장률이 떨어지게 되면 구조 조정을 단행하게 되는데요. 자, 그러한 모습이 미국 정부에 이제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인도계 도지 또 한 명의 수장인 라마스워미가 셧잇다운이라는 의미심장한 X를 올렸습니다. 자, 이는 국경 셧다운이란 뜻이에요. 국경을 폐쇄하겠다, 즉 불법 이민을 막는다라는 소리가 되겠는데요. 지난 민주당 정부는 사실상 현대판 노예제인 불법 이민을 계속 받아들였어요. 돈을 많이 풀면서 인건비가 올라가고 인플레가 올라가자 이런 불법 이민을 계속 받아들여서 인건비 상승을 제한시켜 온 거죠. 노동력 공급을 통해서. 자, 그런데 이제 이러한 것들이 없어지면, 이제 불법 이민 같은 것들이 차단되면 인플레는 더 오를 수 있겠죠. 인건비는 더 상승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 역시 트럼프 정부에 충분히 악영향을 줄 법도 한데요. 자, 여기에 더불어서 관세 인상까지 생각하고 있는 트럼프 정부죠. 미국의 최우방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캐나다랑 멕시코에까지 10에서 20% 관세 인상, 뭐 그리고 중국 정부에는 60%까지 관세를 또 인상하겠다, 플러스 하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던 트럼프게 되겠는데, 이렇게 되면 수입 물가가 올라가요. 그러면 인플레 상승 요인이 되는데, 자, 이를 도지 창설로 좀 만회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역시나 정부 지출 감소가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정부 지출이 많게 되면 인플레가 굉장히 올라가는 요인이에요. 정부가 직접 돈을 푸는 게 바로 정부 지출인데, 그럼 인플레가 상승하는데, 자, 이런 식으로 뭐 30% 정도의 정부 예산을 삭감을 해서 지출을 줄인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시중에 돈이 덜 풀리겠죠. 인플레 하락 요인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추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자, 어쨌든 뭐 물가가 올라가고 정부의 지출마저 감소를 하게 되면 충분히 일시적인 경기 하락 가능성이 존재를 해요. 자,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 초기에는 주식 투자에 있어서 좀 조심할 필요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 말년 동안 굉장히 주가 상승도 컸기 때문에 트럼프 정부 초기에는 좀 조심할 필요는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어쨌든 도지라는 미국 정부 효율성 부서의 가장 큰 장점은 이것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쓸데없는 지출을 줄이고 정말 필요한 기술 발전에 이제 정부의 자금과 예산을 쏟아부을 거예요. 특히 일론 머스크가 수장으로 있기 때문에 더 기대가 되죠. 현재 테슬라가 뭔가 발전의 발전을 거듭할 때마다 태클을 걸어왔던 기간이 있습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이죠. NHTSA예요. 아무래도 바이든 정부의 컨트롤 하에 있기 때문에 쓸데없이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 발전을 방해를 해왔어요. 특히 현재 자율주행 기술, 자율주행 상용화 관련해서는 미국 주별로 복잡한 승인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 도지가 출범이 되면서 일론 머스크가 이러한 절차를 연방 차원에서 통일하고요, 간소화시켜서 미국 전체의 자율주행이 빠르게 보급되도록 노력을 할 거예요. 쓸데없이 굉장히 높은 안전 기준 역시 완화를 시키면서 자율주행 도입 속도를 빠르게 할 거고, 데이터 수집 및 활용 규제 역시 완화를 시키고, 도로 주행 테스트도 확대를 시킬 수 있도록 NHTS를 좀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 정부는 리쇼어링을 강조를 하죠. 미국 내 제조업체가 많아야 된다, 제조업체 일자리가 많아져야 된다라고 계속 강조를 하는데, 아무래도 뭐 불법 이민 차단 같은 것을 통해서 노동력 공급이 좀 줄어든다라고 하면요. 자, 내년부터 테슬라 공장 내 옵티머스 1000대 정도 운영될 예정이죠. 이 옵티머스에 대한 규제와 저해 요인 역시 상당히 줄어들게 만들면서 굉장히 빠르게 보급이 될 수 있도록 그 도지라는 부서에서 굉장히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옵티머스의 가치만 해도 모건 스탠리 예산 485불로 보고 있고, 일론 머스크는 뭐 7,000불 이상의 가치까지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러한 모건 스탠리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하기를 테슬라의 불 케이스는 500불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1년 목표가가 되겠습니다. 2.6 트릴리언 마켓 캡이 되겠어요. 모건 스탠리 아담 조나스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모건 스탠리는 310불 정도의 테슬라 목표가를 가지고 있는데 불 케이스에서는 500불까지도 오를 수 있으니까, 자, 현재 대비 43%의 주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 자, 이 목표가는 대부분 1년 정도의 텀을 가지고 있어요. 충분히 500불까지도 1년 안에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뭐 트럼프 초기에 전반적으로 시장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점은 조심할 필요가 있겠죠. 어쨌든 테슬라 EPS 펀더멘털은 2025년부터 다시 한번 본 궤도에 오르면서 올라갈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트럼프 임기 4년 동안 정말 급속도로 발전할 테슬라가 기대가 되어집니다. 이 도지라는 부서의 창설이 더 이것을 뒷받침해 주겠죠. 트럼프 임기 4년 동안 로보택시가 나와서 상용화 될 거고요. 옵티머스도 실제 가정에 보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장을 넘어서서 보급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사이버캡도 생산이 되고 승차 공유 네트워크도 출시가 될 거예요. 트럼프는 미국을 더욱더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러한 테슬라의 기술들을 크게 장려하고 서포트해 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잘 올라가는 거예요. 자, 앞으로 약 한 4년 동안 우리 앞에 큰 부가 놓여져 있습니다. 아트라운 TV와 함께 좀 슬기롭고 행복하게 투자 이어나가시면 좋겠어요.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